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학교 2학년 미술 수업을 함께 하게 된 저는 조안나 미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지난 시간에 중학교 2학년 미술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들은 지금 조금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음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자리에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앉아서 수업을 하셨는데 오늘 중학교 2학년 미술 수업을 들어오니까 여자 선생님이 왠지 앉아 계시네. 내가 지금 다른 학년 수업을 잘못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주신 배시윤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직접 만나보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싶으셨으나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선생님이 대신 전달을 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배시윤 선생님의 빈 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중학교 2학년 미술 수업을 하게 되는 조안나 미술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시훈 선생님과 함께 아마 여러 가지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수업 규칙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이제 새로운 선생님과 그리고 새로운 수업 주제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미술 수업 규칙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미술 수업 규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교사와 학생으로서 혹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수업 규칙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MI 당황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수업 함께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미술 수업 규칙은요. 수업과 관련된 질문은 자유롭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댓글 예절은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댓글로 참여할 때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약속된 기호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트에 색깔을 넣어가지고 기호를 만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글의 앞뒤에다가 파란색 하트를 붙여주면 선생님이 수업 진행하면서 댓글 보고 지금 저 친구가 질문할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의 빠르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말을 막 너무 빨리빨리 해 이러는 것 같으면 노란색 하트를 그럼 선생님이 보고 선생님 목소리가 좀 빠르구나 하고 좀 낮출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 하트는 선생님이 말이 너무 느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초록색 하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수업이나 이야기가 지금 저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님 하고 반응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가장 정열적인 빨간색 하트를 글 앞뒤에 붙여주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댓글을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2학년 미술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미술 수업 했었나요? 중학교 2학년 미술 수업? 안 했었죠? 왜 없었죠? 맞아요. 지난주 수요일은 선거날이었어요. 선생님도 이제 마스크 끼고 선거장에 가서 손소독제 바르고 열심히 선거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셨을 테지만 집에서 조금은 느슨하게 또 조금은 행복한 공휴일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2 미술 수업은 선생님도 바뀌고 수업 내용도 조금 바뀌었어요.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주제에 당황하지 말고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는 친구들 반갑고 시간 친구는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호들 연습해줬네요. 고마워요.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요.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입니다. 두 가지를 선생님 수업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달성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 전달 방식 중에서 광고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속에 담긴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이미지 전달 방식의 사례를 살펴보고요. 주제에 알맞은 이미지 전달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이미지 전달 방식, 광고 디자인 사례를 몇 개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하는 것 혹은 긴 글의 문장을 쓰는 것보다 때로는 단 한 장의 그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광고 디자인 2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광고, 네, 이 포스터예요. 어떤 포스터인지 한번 맞춰볼 만한 친구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보고 있는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을 듣는 데는 약 9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잠깐 기다려 볼게요. 이 광고 사진을 본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세요? 아마 전쟁, 행복해라는 친구가 둥그란 기둥에 붙여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TMI 학생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폭력은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요. 이 사진은 지금 어떤 한 군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지금 총을 손에 들고 어딘가를 겨냥을 하고 있죠. 그래요. 진희 학생은 이 사진을 보니까 전쟁에 멈춤하자는 이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누군가 정상진 학생은 저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 포스터를 실제로 부착을 하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건희 학생 어려워요? 자, 보세요. 지금 아까 가로로 길었던 이 포스터를 벽에 그리고 혹은 둥그런 기둥인 전봇대에 붙였어요. 붙이니까 아까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총을 쏘고 있는 것 같은 그 총구가 어디로 향하게 되나요? 그렇죠. 이 총은 나의 등 뒤, 나의 뒤통수로 총구가 향하게 바뀌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저격하는 것 같아요 라고 아까 말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누군가는 사실은 전쟁과 관련해서 내가 적을 향해 공격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화살이 돌아오는 것이다. 폭력의 결과는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전쟁 반대 포스터입니다. 그렇죠. 진희 학생 맞아요. 결론은 전쟁을 멈추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포스터 사진을 보고 이것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스터겠구나 하고 눈치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포스터의 디자인 안에서는 한 남자가 뭘 하고 있죠? 네, 수류탄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길게 된 이미지만 본다고 하면 이게 약간 게임의 한 장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익릉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게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반전 캠페인의 포스터예요. 겨울이 학생 너무 잘 얘기했어요. 자, 다시 이 포스터를 목적에 맞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전봇대에 붙여보았어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그렇죠. 자신에게 날리는 수류탄이라고 겨울이 학생이 얘기를 해줬고 정상진 학생이 수류탄이 되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자, 여러분. 전쟁은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인종과 인종이라든지 민족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혹은 여러 무리들에서 폭력 사태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케이스 중에 하나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은 폭력과 전쟁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다 누구에게 되돌아가게 돼요? 자신에게.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공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이미지와 관련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쟁은 나쁜 거야 하고 막 말을 할 수 있어요. 전쟁은 진짜 나쁜 거고 얘들아 폭력은 나쁜 거고 결국 스스로에게 모든 것이 돌아오는 거야. 전쟁은 모두를 파멸시킬 거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춰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폭력은 나쁜 거야.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 나중에 너에게 되돌아올 거야 라든지 예를 들면 좋은 말을 남에게 해주면 그 사람이 너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두 장의 이미지 사진이 선생님이 지금 길게 얘기한 한 10마디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길게 얘기한 이 말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익광고 디자인 말고 일반 상업광고 디자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상업광고 디자인이지만 공익성을 띠고 있어서 선생님이 선택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은 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광고이죠? 초콜릿. 대놓고 써있죠. 나는 초콜릿이야 하고 초콜릿이라고 써있는 광고 사진 이미지입니다. 네, 맞아요. 태영이 학생. 자, 이 초콜릿은요,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그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서 만든 초콜릿인데요. 그냥 일반 초콜릿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이 초콜릿은 공정무역 초콜릿이에요. 공정무역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건희 학생이 인종차별? 이렇게 살짝 얘기를 했는데 공정무역하고 인종차별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공정무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하는 윤리적 무역을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공정무역이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제품을 주는,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무역은 좀 다른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TMI 학생 맞아요. 공정무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올바른 가격의 초콜릿이라는 이 말이 맞는데 이 올바른이 누구에게 올바른 가격에 형성되는 초콜릿이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예시로 가지고 온 이 그림은 커피나무예요. 커피 한 잔이 완성되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커피 드시나요? 선생님은 중학생 때 집에서 엄마가 어린아이들이 혹은 학생들이 커피를 먹으면 키도 안 자라고 머리도 나빠진다고 못 먹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먹었냐면 사실은 도서관에 가면 그 자판기 커피 있죠. 자판기 커피에서 100원, 200원을 넣으면 밀크 커피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밀크 커피를 한 잔씩 먹는 재미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커피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 학생, 커피 맛있어요. 그죠? 선생님도 커피 되게 좋아해요. 자, 그 선생님이 마셨던 자판기 속의 커피 한 잔, 이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피가 나무에서 그냥 우리가 마시는 액체 상태로 떨어지진 않겠죠. 커피 나무가 있어요. 이 커피 나무에서 누군가는 커피 열매를 따야 돼요. 커피 열매를 따가지고 원두의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커피나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외국에서 원두를 많이 수입을 해오니까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커피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커피는 배를 타야 합니다. 혹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어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 커피를 우리에게 날라줘야겠죠. 이렇게 뭐 배나 비행기를 타고 온 커피가 우리에게 바로 도달을 하느냐? 아니에요. 한국으로 돌아온 그 커피는 이제 여러 가지 가공과 혹은 어떤 브랜드의 이름을 붙이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생산자, 즉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는 1차 생산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1차 생산자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며 커피 나무에서 커피 콩을 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은 어린 아이들이 많아요. 외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 커피콩을 따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커피콩을 따가지고 어떤 회사에다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경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들, 비판의 자성적인 목소리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반 커피 한 잔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00만 원짜리 커피 한 잔을 선생님이 마시게 되면 그 커피를 처음 땄던 노동자에게는 얼마가 돌아가게 될까요? 그렇죠. 시간 학생이 어린아이가 지금 커피를 이렇게 따가지고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줬어요. 100만 원에서 0.5%면 얼마죠? 5천 원. 선생님이 100만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이 커피를 딴 친구에게는 5천 원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혹은 이 생산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조금 더 지불을 해주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이 공정무역의 바탕이 되는 그 생각이었는데요. 공정무역 커피는 예를 들면 일반 커피가 노동자의 수익이 0.5%가 간다고 하면 공정무역 커피는 예를 들면 6% 정도의 수익을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무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정보, 지식을 알고 나서 다시 이 커피를 봐볼까요? 자, 이 커피에는 어떤 글씨가 적혀져 있고 어떤 글씨체로 적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콜릿 상품 아래에 문구가 적혀 있는데 아마 조금 크기가 작아가지고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적어 왔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가운데는 초콜릿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 초콜릿 아래에 노란색 글씨로 작게 정직한 거래, 정직한 맛, 정직한 모양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오른쪽 위에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이 초콜릿을 만든 그 회사 가게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왼쪽에는 초콜릿이 뭐 코코아의 원료가 몇 프로 함유되어 있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 장의 디자인, 한 개의 디자인이 나타날 때는요, 사실은 그냥 생각 없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고민해서 어떤 디자인,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 초콜릿 상품 속에 글씨체의 느낌을 한번 볼까요? 초콜릿이라고 또박또박 적혀있는 이 글씨체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 초콜릿은 실제로 예전에 팔렸던 초콜릿이에요. 지금은 같은 곳에서 다른 초콜릿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디자인이 한때 방송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예전 연예인 김씨가 이걸 홍보하기도 했었어요. TMI 학생이 난 정직한 초콜릿이니 당장 사 먹어라 이런 느낌을 글씨체에서 받았대요. 시간 학생도 진짜 정직하네요. 하혜 학생은 깔끔하네요. 행복해 학생은 궁서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초콜릿의 글씨체가 다른 글씨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을 들까 궁금해서 초콜릿에 이렇게 글씨체를 써봤어요. 이 글씨체들은 지금 이제 상업적으로도 혹은 교육용으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배포된 글씨체들인데 두 번째는 뭐 여기 어때 잘난 채, 세 번째는 맑은 고딕, 마지막은 궁서체.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글씨체를 가지고 초콜릿이라는 걸 써봤는데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네. 두꺼운 거는 귀여워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시간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사실 약간 귀여운 이런 글씨체를 좋아해서 그런 글씨체를 자주 쓰거든요. 혹은 제일 아래 마지막에 네 번째에 있는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행복해가 아까 얘기했던 진짜 궁서체예요. 우리 궁서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떻죠? 간혹 이런 얘기들 하죠. 나 지금 진지하다. 나 지금 궁서체야 라고 얘기할 때 글씨가 가지고 있는 느낌, 그 진지한 느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정직한 초콜릿이야.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직한 초콜릿인데 그걸 글씨로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글씨체로서. 그렇죠. 또 TMI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저 초콜릿 디자인은 기본 글씨체여서 기본만을 지킨 초콜릿이라는 말을 전하려던 거였겠죠? 오, 너무 좋아. 정확하게 이 디자인을 했던 사람의 의도를 마치 맞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를 더 봐볼게요. 이 초콜릿을 가지고 이제 초콜릿을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스터 디자인을 했어요.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지금 판매는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초콜릿을, 공정무역 초콜릿을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상품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어요. 자, 이 포스터의 문구를 볼까요? 자기 전에 많이 먹지 마라. 이빨 썩는다. 어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집에서 엄마나 아빠나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저녁에 자기 전에 초콜릿 자꾸 먹고 이빨 안 닦으면 이빨 다 썩어. 그만 먹어. 라고 얘기하는 문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줘야 될까요?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야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겠죠? 선생님이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포스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적당히 먹으라 이거예요. 적당히 사서 먹어. 왜냐면 많이 먹으면 이빨 썩거든. 한번 이 포스터의 문구에 담겨있는 뜻이나 그 자신감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생긴 건 이래도 그럭저럭 먹을만 하다. 자, 선생님이 지금 초콜릿 사진을, 그러니까 초콜릿의 껍질을 벗긴 사진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 초콜릿의 모양은 어떠냐면 정말 말 그대로 투박하고 정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먹는 초콜릿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자주 먹는 초콜릿은 갓땡 초콜릿이라고 있어요. 그 초콜릿의 크기보다 이렇게 뚝 불어가지고 먹는 한 조각 있죠. 그 조각보다 한 2배 정도 사이즈로 정말 네모나게 정직한 초콜릿입니다. 혼모 친구가 정직함과 반어법으로 더 사게 만드는 심리학적 센스가 있다라고 그런 깊은 내용까지 지금 생각을 해 주었어요. 자, 또 한 친구. 저건 이득을 보려고 만든 게 아니네. 점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줄 거 다 주다 보니 가격이 좀 올랐다. 미안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 줄 거 다 주다 보니는 사실 앞에 얘기했던 공정무역을 조금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일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초콜릿이 뭐 500원, 700원, 뭐 1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초콜릿은 그것보다 가격이 좀 더 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격이 다른 제품의 초콜릿보다 조금 더 비싸다면 그건 사실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공정무역, 그 1차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조금 더 많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포스터의 아래에는 다 동일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글씨가 작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맛도 모양도 정직한 공정무역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처음에 우리가 초콜릿 디자인을 보았고 이 초콜릿 디자인에서 글씨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포스터 디자인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기는 문구라든지 말의 뜻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이 공정무역 초콜릿 디자인이 담고 있는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올려준 것을 보아도 진짜 저 초콜릿 디자인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구나 싶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캐치하고 빠르게 눈치를 채고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네, 역시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똘똘한 친구들이 많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요? 초콜릿을 팔려고? 선생님은 이 가게나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미지를 다양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고 디자인 사례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단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공익광고의 반전 포스터와 그리고 공정무역 초콜릿의 포스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니 학생이 미술인데 뭔가 국어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통합되고 융합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니 학생, 국어교과에서는요, 여러분한테 뭘 길러주기 위해 수업을 하냐면 문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수업을 한다면 미술교과에서는요, 시각적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를 읽어내는 능력이라는 게 시각적 문해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시각적 문해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다양한 이미지들의 전달 방식에 선생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포스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미리 선수 쳐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간 안나. 안나는 제 이름이에요. 선생님 이름. 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간 안나는 당연히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겠죠. 화장실이 급해요. 선생님이 외국에 처음 나갔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막 물어봤어요. 화장실 어딨니? Where is toilet? 하면서 막 물어봤어요. 화장실을 저쪽이야 하고 손을 가르쳐서 갔는데 화장실 문 앞에 스티커가 2개가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건가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TMI 학생, 안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선생님은 여자입니다. 어느 쪽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오른쪽 문으로 선생님은 문을 열고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른쪽 문을 열고 왜 들어갈 수 있었죠? 이런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네, 시간 학생, 왼쪽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화장실 기호 같은 것을 픽토그램이라고 해요. 자, 픽토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학생이 선생님보다 조금 먼저 픽토그램이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픽토그램이 무엇이냐 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픽토그램이라는 건요, 픽토 플러스 텔레그램이라는 합성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림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림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림으로 된 시각 언어이며 그림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표의 문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안내 그림 표지로도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친구들이나 혹은 우리 말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그림만 보면 저거는 뭐일 것 같은데 하고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미지, 그것이 곧 그림 문자고요. 그걸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TMI 친구는 뺄 거 다 빼고 엑기스만 남긴 그림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표현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그것만을 남겨놓은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는 뭘 뜻하는 이미지 같은가요? 어떤 픽토그램이죠? 네, 비상구 픽토그램입니다. 그 다음 거 늦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비상구, 그렇죠. 행복해 학생이 얘기한 비상구 픽토그램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요. 이거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사용되었던 픽토그램 중에서 선생님이 2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이었는데? 그래요. 정준수 학생이 컬링, 이건희 학생 컬링 얘기했죠. 이 자세를 보고 우리가 컬링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이 당시에 영미야로 유명해졌던 그 선수들이 정말 컬링을 열심히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사진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어떤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었을까요?
진희 학생, 행복해 학생, 스키점프. 그렇죠. 스키점프를 선생님 사실 잘 몰랐었는데 예전에 1박 2일에서 어떤 퀴즈를 맞출 때 김종민이 이 스키 장면을 이렇게 막 따라하는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요. 자, 지금 본 것처럼 이거는 스키점프 픽토그램입니다. 네, 지금 각각의 픽토그램들을 맞춘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선생님이 글자로 비상구 픽토그램이라고 적어놓지 않았어요. 이 PPT 말고 이 픽토그램 자체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어딘가로 뛰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 때 뛰어야 되지? 예를 들면 영화관에 앉아 있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불이 났다거나 혹은 연기가 나온다거나 어떤 비상 상황에는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내가 고개를 흔들면서 쳐다보았을 때 이 표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기로 도망가라는 얘긴가 보다. 왜냐하면 사람이 뛰고 있으니까. 그림, 이미지로 지금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픽토그램 조금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해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다양한 이미지 전달 방식 중에는 앞서 선생님이랑 봤던 광고 포스터처럼 포스터가 있습니다. 자, 포스터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살펴볼게요. 포스터는 기둥을 뜻하는 포스트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벽이나 수직면에 부착하기 위해 제작된 종이 출력물을 포스터라고 지칭합니다. 이 포스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포스터의 종류에는 공공 캠페인 포스터, 상업 포스터, 문화행사 포스터 등 다양한 종류의 포스터가 존재를 해요. 자, 지금 왼쪽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가지고 온 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포스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이 포스터를 괜히 만들진 않았겠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주세요. 우리 와서 같이 이 올림픽 축제를 즐겨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포스터예요. 그렇죠. 몇 명의 학생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아주 대답을 잘하는 TMI 학생, 행복해 학생. 그렇죠. 올림픽에 와, 평창 와가지고 우리 이 축제 함께 즐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포스터에는 몇 가지 정보들이 전달이 되어야 돼요. 언제 하는데? 그래서. 언제?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하고 있어 라고 이 포스터 아래에 정보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거 뭐예요? 뒤에 나올 건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마스코트를 앞에 그려놨죠. 그리고 이 마스코트의 자세는 네, 지금이라도 당장 평창에 달려갈 것만 같은 뛰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 됩니다. 자, 앞에 가지고 온 그 평창올림픽 마스코트가 사실 두 명? 두 개예요. 수호랑하고 반디랑이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좋아하는 수호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한 이미지 전달 방식의 종류에 선생님이 사실은 마스코트를 넣을까 말까 조금 고민했었어요. 조금 고민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마스코트 그리고 캐릭터도 이 챕터에서 같이 다루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마스코트는 뭐냐면요.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어지는 물체, 사람, 동물을 가리키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게 마스코트예요. 최근에 마스코트는 어떤 단체나 사회 등을 대표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캐릭터는요, 조금 더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분류해 주려고 선생님이 같이 가지고 왔어요. 자, 캐릭터는 뭐냐면 마스코트처럼 상징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이나 등장인물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마스코트보다 캐릭터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요.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해요. 디자인에서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표를 나타내고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가공의 인물, 동물 등의 시각적 상징물을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일회용 마스코트 치고는 퀄리티가 높은데요? 이게
일회용이라고 하기에는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와 그 올림픽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력했던 선수들 이런 걸 생각한다면 마스코트도 그만큼 디자이너들이 공을 들여서 홍보를 목적으로 만들었겠죠? 자, 선생님이 마스코트 이거 하나만 보면 조금 지루하니까 하나 더 가지고 와야지 하고 검색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에 충청남도 교육청에도 마스코트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마스코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캐릭터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선생님의 캐릭터예요. 선생님이 지금은 머리가 조금 더 길었죠. 좀 더 길었는데 이걸 그릴 당시에 선생님은 조금 머리가 짧았어서 그리고 큰 안경을 자주 쓰고 다녀서 선생님의 캐릭터를 그렸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마스코트 얘기하면서 이 마스코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어지는 물체, 사람, 동물들을 가리키는 용어를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캐릭터는 제가 조안나 마스코트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편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의 캐릭터예요. 조안나 선생님 캐릭터. 이 말인즉슨 캐릭터하고 마스코트를 조금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이 조안나 선생님의 캐릭터는 그냥 선생님을 상징하는 어떤 내용 혹은 선생님의 뭐 외모나 선생님 같은 복장과 그리고 옆에 끼고 있는 거 뭐냐면 책이에요. 책과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사실 뭐냐면 뭔지 알아맞힐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만화가인가요? 이런 친구들이 있네요. 선생님은 이제 붓을 들고 있을까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블렛에 그림 그리고 이러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가르쳤어서 타블렛 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캐릭터는 선생님이 예전에 근무했던,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송산중학교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만든 캐릭터예요. 네, 조금 TMI 정보이긴 하지만 진희 학생이 송산중이 혹시 당진에 있는 송산중?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아요. 당진에 있는 송산중학교 학생들하고 만든 캐릭터를 학교에서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마스코트와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네 번째 이미지의 전달 방식 중에는 심벌 마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심벌 마크라는 것은 뭐냐면요. 심벌은 말 그대로 상징, 표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심벌 마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기업이나 단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미지를 말을 해요. 여기 보고 있는 그 심벌 마크는 마찬가지로 충남교육청의 심벌 마크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마치 오늘은 충남교육청을 마치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저작권이 자유로운, 교육용으로 자유로운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마크를 보면서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사실 외우거나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심벌 마크가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다. 이 안에 상징성을 담아내는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충청남도 교육청 심벌 마크의 그 의미나 내용을 잠깐 들어가 보면 이게 충청남도 할 때의 치읓자 있죠? 치읓자를 형상화해서 나타낸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몸을 형상화했는데요. 사람의 몸을 형상화했다? 그러면 이 중에 사람 머리는 어떤 걸 것 같아요? 그렇죠. 빨간색. 사람 머리 모양은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정열적인 태양을 의인화해서 나타냈고 몸은 신체 모양을 나타내는데 둥글둥글하게 그려놨어요. 우리가 보통 둥글둥글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원만하고 조금 사람들과 관계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죠. 네모나 삼각형의 느낌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게끔 교육가족을 형상화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심벌 마크들은 가지고 있답니다. 오, 저렇게 깊은 뜻이,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마 오늘 처음 아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하나 더 이미지 전달 방식의 종류 중에서 로고가 있어요. 이 로고는요, 로고 타입이라는 줄임말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어원이 생겼냐면 글상표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글자 위주의 디자인을 로고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글자 위주의 로고뿐만 아니라 그림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로고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조금 혼용돼서 개념이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로고 타입은 글씨의 디자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있었던 두 가지를 더한 거예요. 심벌 마크와 로고를 더하면 그것을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과 함께 시그니처 디자인 수업을 했었어요. 시그니처 디자인, 심벌 마크를 만들고 로고도 한번 글자의 느낌을 담아서 로고도 만들어가지고 시그니처 디자인을 한 학생 작품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도 이렇게 하고요. 네, 비둘기의 상징성도 담아보고요. 여기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면 비둘기는 선생님 우정을 의미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거는 책이고요. 그 밑에 있는 평화로운 교실이라는 단어는 이런 글씨체로 쓰고 싶어요 등등을 여러 가지 계산 혹은 계획하여 가지고 한 디자인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도 비슷한 활동을 해볼 거예요. 물론 미술실에 만나서 같이 하면 너무 좋은데 지금 미술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과제에다가 이 비상구 픽토그램과 같은 픽토그램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스케치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주 쉬운 문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제시된 그림을 지칭하는 단어로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캐릭터, 2번 심벌 마크, 3번 시그니처, 4번 픽토그램, 5번 마스코트. 굉장히 빨라요. 행복해, TMI, 이찬우 학생이 4, 연우 학생 픽토그램, 지연이 학생도 있었네요. 지연이 학생은 3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진희 학생은 4번. 여러 가지 올려줬어요. 이 중에서 정답은 루민 학생 4번. 맞습니다. 4번 픽토그램이 정답이죠. 픽토그램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림 문자 같은 거 이야기했어요.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자, 다음 땡땡땡땡에 들어갈 디자인 단어로 적합한 것은 땡땡땡땡은 말 그대로 상징, 표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제시된 사진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상징을 나타내는 땡땡땡땡입니다. 이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금 기다려봐야지. 네, 겨울이 학생이 가장 먼저 심벌 마크라고 얘기해줬고, 찬우 학생이 시그니처, 진희 학생이 심벌 마크, 정준수 학생 마스코트, 임가은 학생 심벌 마크. 정답은요, 행복해 학생이 마지막에 답 적어준 것처럼 심벌 마크였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죠. 오늘 선생님이 설명을 최대한 좀 많이 하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과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과제를 선생님이 에듀스 충남 2학습터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았고요. 이 과제를 해도 좋고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다른 과제를 내줬어요. 선생님하고. 그럴 경우에는 뭘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제 45분의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거나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선생님 저 이거 좀 헷갈려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디로 질문하면 되냐면요. 선생님이 안나쌤의 미술실이라고 충남 온라인학교 블로그에 충남 온라인학교 미술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 비밀 댓글로 선생님 저 이거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면 선생님이 좋은 질문,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 골라서 다음 방송 수업 때 시작 때 여러분들에게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여자 선생님 처음 만나가지고 당황한 학생들과 함께 그래도 열심히 재밌게 수업해봤는데 잘 참여해줘서 고맙고요. 선생님은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